낯선 집으로의 방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내게 해주신 이야기이다. 엄마는 내가 어릴 때 중병에 걸리셔서 오랫동안 병원 신세를 지셨다. 아버지는 엄마의 병원비 때문에 직장이 있었지만 따로 부업까지 하느라 늘 바쁘셨다. 회사가 끝나면 아버지는 방문 판매 일을 하셨는데 주로 아이들玩具나 여성들의 패션용품 같은 물건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판매하는 일을 하셨다. 하루는 휴일이어서 좀 멀리 떨어진 지방으로 세일즈를 하러 가셨다. 시골 마을이라 상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판매는 그럭저럭 잘 되었지만 먼 곳이라 워낙 도착을 늦게 하다 보니 어느덧 밤이 되었던 모양이었다. 아버지는 그 지역의 유일한 숙소라는 일반 집 같은 민박집에 묵기로 하셨다. 민박집으로 향하는 도중 그 지역에서 제일 부잣집으로 보이는 듯한 커다랗고 고풍스러운 멋진 집을 멀리서 바라보게 되셨다. 아버지는 그 부잣집을 보면서 내일은 제일 먼저 저 집으로 판매를 하러 가야겠다 라고 생각하며 기대를 하셨다고 한다. 민박집에 도착하니 과묵해 보이는 중년의 자매가 식사를 해주고 잠자리를 준비해 주었다.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하셨고 술이 들어가면 말이 많아지는 아버지는 그 자매에게 병든 아내에 대한 걱정이나 빨리 수술비를 벌어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는 등의 하소연을 하다가 내일은 그 커다랗고 훌륭한 저택으로 판매를 하러 갈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식탁 정리를 하며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던 자매는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다. 자매는 불가사의한 표정을 지으며 갑자기 아버지에게 다가오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이상해서 쳐다보니 자매가 입을 열었다. 그 집에 가는 것은 그만두세요. 네? 왜 그러시죠? 아버지가 의아해하며 물으셨다. 그 집에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우리와 비슷한 나이의 남자죠. 그런데 그 남자 왜인지 모르지만 머리가 좀 이상해요. 어릴 적부터 동물을 죽이거나 다른 집 아이를 강에다가 빠뜨리거나 목을 조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갑작스런 이야기에 당황하셨다고 한다. 자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여사님에게 엄격하게 교육을 받아서 다행히 가족들에겐 손을 대지 않으며 사는 것 같지만 어느 날인가 그 집에 출입하며 심부름하던 소녀가 한 명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또 어떤 날은 방문 판매하는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간 뒤로 다시는 나오지 않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여기에 사는 현지 사람들도 그 집으로는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만약이라도 그 집에 들어갔다가 그 아들과 둘이서만 있게 되면 끝장이야. 그러니까 당신도 절대로 그 집에 가서는 안 돼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그 마을에서 판매를 더 이상 하지 않고 바로 돌아오셨다고 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방문 판매하는 일을 그만두셨고 부업을 다른 일로 바꾸셨다. 다행히 일이 잘 되어 수술비를 금방 마련하셨고 어머니도 수술 뒤 곧 좋아지셨다. 그 자매가 해준 이야기가 확인된 것은 아니니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고 소름이 돋았다고 하셨다. 아버지는 방문 판매를 그만두신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다. 보통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을 집에 들이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라는 말을 많이들 하는데 모르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 것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 그 일을 하기가 무서워지더구나. 방문 판매를 그만두려고 사표를 냈을 때 그 회사 사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실제로 세일즈 하다가
일 나간 상태로 갑자기 훌쩍 없어지는 놈이 많은 것 같다고. 일이 질렸다든가 돈이나 상품을 가지고 도망쳐버린 경우라면 차라리 다행인데, 갑자기 홀연히 사라져서 완전히 소식이 끊어져 버린 경우는 이유도 알 수 없고 무섭다고. 그 자매가 아버지에게 해준 이야기도 섬뜩하지만, 모르는 사람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이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이는 것만큼이나 섬뜩한 일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새삼 들었다.